자, 이번 시간은 213쪽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전번 시간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했고요. 이번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대상이 크게 두 가지예요. 주택하고 토지. 그래서 토지는 저번 시간에 했죠. 예. 그 다음에 이번에는 토지에 대해서 보죠. 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첫 번째 과세 대상 토지.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토지는 두 가지죠. 여러분 맨 위에 과세 방법 한번 보실까요? 개념 213쪽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 과세 대상과 별도 합산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그러니까 재산세 규정 똑같이 따라가요. 그러면 여기서 도표에 나와 있듯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결론은 위에 미니 강의에 메모해 놨죠.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 분리 과세 대상 토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 토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종합합산 과세하는 토지가 있고, 또 하나는 별도 합산,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그러면 종합합산 토지는 어떤 거냐? 국내에 우리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 중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전국에 있는 걸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종합합산 대상하면 국내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를 전부 다 합산하는데, 대상 토지인데, 이때 종합합산 대상 토지하면 지방세법에 공부할 때 비사업용 비효율적인 토지가 종합합산 대상 토지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지나 목장용지 또는 임야, 그리고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거, 그리고 대지,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 또 토지 가격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 중에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 이런 것 등이 바로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 이것이 종합합산 대상 토지고, 또 하나 별도 합산 대상도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재산세 규정의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여러분, 별도 합산 대상하면 사업용 토지죠. 사업용 토지. 다시 말하면 크게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 중에서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녹지지역에 있으면 입지조건 맞지 않지만 사업이니까 별도 합산이고, 또 하나는 일반 영업용 하면 상가, 점포, 사무실, 그런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가 별도 합산이고, 또 하나는 멸실 철거된 건축물이나 주택의 부속 토지로서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토지, 또 하나는 토지 위에 비록 건축물은 없지만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토지, 이런 토지가 별도 합산이죠.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납세 의무자.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이 있다면 재산세 규정의 두 가지니까 뭐는 제외됩니까? 분리 과세 대상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다음 장 이번에는 납세 의무자. 그럼 납세 의무자도 두 사람이 나와야 되겠죠. 하나는 종합 합산에 대한 토지와 또 하나는 별도 합산에 대한 토지인데, 그럼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자, 종합합산은 국내
소지하고 있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다. 국내 소지하고 있는 토지의 공시가격, 여기서 토지의 공시가격 하면 개별 공시지가죠. 개별 공시지가가 그 합계액이 공시가격 합계액이죠. 합계액이 5억을 초과하는 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공시가격 합계액 5억을 초과하는 자 납세 의무자고, 별도 합산은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이죠. 80억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별도 합산, 종합합산 역시 주택, 종부세는 각각 소유자별이에요. 그래서 합산 공동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면 지분만큼 안분하고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걸로 보고 각각 5억, 80억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214조 이번에는 과세 표준이죠. 과세 표준 세 번째,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과세 표준은 역시 둘로 나누죠. 하나는 종합합산 토지하고 또 하나는 별도 합산 토지죠. 그러면 종합합산, 별도 합산, 종합합산은요, 전국에 있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5억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자, 무슨 얘기냐? 전국에 있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죠. 합계액에서 5억을 공제한 금액이죠. 공제한 금액에다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는데 이 비율은 2016년, 2017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80%로 해서 과세 표준 계산하고, 또 별도 합산도 전국에 있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죠. 합계액에서 80억이에요. 80억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나온 걸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 보셨고, 이번에는 215쪽에 보시면 5번 토지에 대한 세율 및 세. 자, 네 번째 세율도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합합산, 또 하나 별도 합산. 그래서 종합합산은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전국에 있는 걸 전부 다 보한다.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과세 표준 나오면 거기에다가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데, 초과 누진 세율은 종합합산은 1000분의 0.7부터 1000분의 20이면 2%까지인데 세율을 구체적으로 기억할 건 아니다. 1000분의 0.7이면 0.07부터 2%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1000분의 1000분의 0.75부터 2%까지. 그래서 이와 같은 세율까지는 기억하지 않더라도 초과 누진 세율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다음 별도 합산도 전국에 있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전부 다 합산한 금액의 1000분의 5, 0.5부터 0.7까지, 0.5부터 0.7까지 이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전부 다 초과 누진 세율로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 교재 215페이지 종합합산 과세 대상 초과 누진 세율,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과세 표준에다가 이와 같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면 거기서 자 여기 보세요. 세율을 적용해서 뭐가 나와요? 산출세액이 나오면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나오면 여기서 자 이중부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과세 표준에 대해서 부과된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있으면 요 재산세를 빼고 나머지를 세액으로 하겠다. 별도 합산도 이 과세 표준에 부과된 재산세 있으면 빼고 나머지만 우리 종합부동산세로 한다. 그래서 하나 정도만 보시죠. 215쪽 세율표 밑에 방가로 2번 토지분 재산세 공제 그랬죠.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과세 표준에 대해서 해당 과세 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거기 네 번째 줄 토지분 종합합산 세액에서 이를 보한다. 공제를 하라.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부과된 재산세 빼고 나머지만 내야 이중부가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별도 합산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세액이 나오면 이걸 납부해야 되는데 우리 세액은 세부담 뭐가 있어요? 세부담 상한제도가 있다. 세부담 상한제도 상한제도.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세부담이 커도 전년도 부과된 세액에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전부 다 똑같아요. 주택이 됐던 또는 토지가 됐던 전부 다 전년도 부과된 세액의 100분의 150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하는 것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 토지분에 대해서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거죠. 과세 대상은 재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종합합산 대상하면 나대지 뭐가 건축 후 부속 토지 2% 비달하는 건축 후 부속 토지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 그리고 일정 기준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토지 이런 것이 종합합산이고 별도합산은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다. 그죠? 그리고 납세 의무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냐? 이와 같은 종합합산 대상 토지 전국을 합산해서 5억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고 별도합산은 80억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리고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 곱해서 나온 세액이 나오면 거기서 이중부가 위헌 소지를 피해가기 위해서 부과된 재산세 부분이 있으면 그거 빼고 나머지를 납부할 세액으로 하고 이 납부할 세액이 전년도 부과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분의 150까지만 당연년도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그랬어요. 다음 우리 비과세 보시죠. 216쪽에 보시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는 법률 규정에 따른 비과세 그리고 조례에 따른 비과세 감면 대상 또는 비과세 분리과세 규정 배제 이와 같은 것은 재산세 규정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주택이나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종부세는 그대로 준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참고로 준용 규정, 준용하는 규정이 있죠. 이거는 뭐냐? 재산세 과세 기준일 종합부동산세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재산세 비과세 또는 재산세 감면 대상이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도 그대로 감면 대상이 적용이 된다. 자, 요거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음 여러분 217쪽에 보시면 5번에 과세 기준일 및 납세지 이제 구체적으로 부과 징수에 대해서 보죠. 자, 첫 번째 뭐예요? 과세 기준일. 여러분 과세 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할 때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 대상 여부가 결정이 되고 용도가 어디에 이용하느냐에 따라 과세 대상이 분류가 되죠. 그래서 용도, 납세 의무자 모든 건 재산세랑 똑같이 6월 1일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납세지라고 하는 것은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행정관청을 납세지라고 하죠. 그래서 재산세는 물건 중심 물세이기 때문에 물건의 소재지 여기를 납세지로 했어요. 그러나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사람 중심 인세죠. 그래서 재산을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주소지입니다. 주소지를 원칙으로 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비거주자의 경우는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주소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국내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재지로 하겠다. 물론 비거주자도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으로 가야 되는데 특별한 사업장이 없을 때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과 토지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하고, 만약에 비거주자는 사업장도 없고 우리나라에 둘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여러 군데, 이럴 때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래서 납세지 잠깐 보고 가시면 다음 장 218쪽에 보시면 1번 거주자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개인이고 개인 거주자와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그런 단체는 소득세법 규정을 따라가기 때문에 거기 거주자의 주소지 여기를 납세지로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법인, 단체 다 납세 의무자가 되죠. 비거주자도. 그래서 법인의 경우에 납세지는 뭘로 가느냐? 첫 번째 줄 끝에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여기를 납세지로 합니다. 법인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본점이나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여기를 납세지로 한다. 그런데 세 번째,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인데 사업장도 없다. 그럴 때는 국내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데, 만약에 가로 안에 주택의 토지, 주택 또는 토지가 둘 이상 여러 군데 있다. 이럴 때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래서 기본이 주소지다. 그럼 두 번째 징수 방법 밑에 6절. 징수 방법은 원칙이 뭘로 되어 있어요? 부과 징수죠. 보통 징수, 다시 말하면 고지서를 발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해야 될 종합부동산 세액을 결정하여 계산해서 당해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하라 이렇게 고지서 발부하는 부가징수로 되어 있죠. 그럼 구체적으로 2번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 징수하고자 할 때 종합부동산세 납세 고지서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기재를 해서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음 그 밑에 예외로 신고납부 1번 원칙이 부가주의 고지서에 의해서 부가징수를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로 납세 의무자가 선택을 하면 신고납부가 가능하고, 이때 과세권자가 결정한 세액은 없는 걸로 보고 납세 의무자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도 하고 납부까지 해야 됩니다. 이때 신고 납부하겠다 그래 놓고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특별히 무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죠. 왜? 이미 고지서 나갔는데 그걸 받고 납부하지 않은 걸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1번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가주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얘기는 위에서 고지서를 발부한 것에 대해서는 없었던 걸로 보고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하라.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느냐? 과세권자가 누락 등으로 인해서 잘못된 부과된 부분이 있다면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2번, 위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 의무자는 신고 기한 내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은행 최신관세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밑에 무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것이 특별한 규정인데, 신고 기한 내 원래 부가징수인데 납세 의무자가 선택을 하면 신고 기한하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죠. 12월 15일까지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납세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걸로 보고 가산금을 적용한다. 따라서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기한 내 과소신고했다. 신고를 하긴 했는데 과소신고했다. 그건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만 신고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건 무신고 가산세만 적용하지 않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일반 과소신고는 과소신고분세액의 10%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다면 과소신고분세액의 40%의 가산세 적용하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1일에 10,000분의 3을 적용하게 되죠. 오로지 여기서는 무신고 가산세만 적용하지 않는다. 요거 특징으로 기억하시고, 다음 3번 종합부동산세 결정 경정 또는 추징. 1번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이 사람들은 과세 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된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는 수시부과 다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2번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신고한 자 신고 내용의 탄로 또는 오류가 있을 때 당해년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요 정도만 보시고요. 다음 이제 220쪽에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로 가죠. 종합부동산세도 2015년까지는 물납을 인정, 허용했지만 2016년 과세분부터는 물납이 폐지됐기 때문에 분할납부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납부는 요건을 충족한 자가 일정 기한 지나고 나서 나눠내겠다라고 납부 기한 내 신청서 제출하면 세무서장이 고지서를 새로 수정을 하고 새로운 고지서 분납 기간에 납부할 고지서로 수정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도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청만 하면 되죠. 그럼 어떤 사람이 분할납부할 수 있느냐? 그래서 1번 분할납부 요건,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지방세인 재산세는 45일까지 분할납부가 되지만 국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이와 같은 국세는 분납기간이 2개월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고, 2번 한도가 정해져 있죠. 1번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기간에 분납할 수 있고 1,000만 원 초과할 때는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으로 분납할 수 있다.
재산세 분납 요건은 똑같아요. 금액은. 다음 오른쪽에 분할납부 신청, 납세 고지서를 받은 자가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죠. 납부기한까지만 신청서를 세무서장한테 제출하라. 그럼 4번 관할 세무서장은 분할납부 신청을 받았을 때는 이미 고지한 납세 고지서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한 납세 고지서와 분납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한 납세 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분납 신청이 들어오면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으로 고지서를 수정하고 나머지 분납기간에 낼 수 있는 별도의 고지서를 수정해 별도로 고지서 발부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납부하는데 납부할 때 우리 부가세가 있죠.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부가세하면 농어촌 특별세죠.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목적세인 농어촌 특별세는 별도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거기에 20% 추가로 부수적으로 부과되죠. 농어촌 특별세가 100분의 20 부과됩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 전체적인 내용 보셨고 참고로 221쪽에 과세 자료 제공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절차 정도 하나 정도만 점검하고 가죠. 222쪽에 보시면 도표 그림 나왔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권자가 국가고 국가를 대신해서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데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 부과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야 되겠죠. 그 자료를 제공받고 재산세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 이거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료를 과세 자료를 매년 넘겨받아야 종부세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도표에 보시면 시장 군수는 주택에 대한 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에 대한 자료는 9월 30일까지 이 자료를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제출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은 그 서류를 받아가지고 주택은 8월 31일까지 그리고 토지는 10월 15일까지 국세청장한테 그 자료를 넘겨주면 국세청장은 그걸 가지고 종합부동산세 계산을 해서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지서 발부하는 그런 주의로 되어 있다. 참고로만 보시고 우리 과세 자료 통보 제공 이것은 시험 범위에 지금까지 부과되거나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서 물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참고로만 보시고 우리 5번의 부가세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가 한번 과세됐지만 재산세 부과된 재산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국가가 재산세보다 높은 세율,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종부세가 나오면 거기에 재산세 부과된 부분을 빼고 나머지 추가로 납부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죠.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소득세법 가지고 수업을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